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요 뉴스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 서울 구로구 신도리역 인근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 4대가 잇따라 추돌해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운전기사 등 6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약 20분간 부분 통제돼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 세대 사이로 뒤따르던 버스 한 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TOPIS는 사고 지점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우회 안내를 제공했고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교통수단의 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 시스템, 정밀검사와 운전기사 과속방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달 초 구로구 개봉사거리에서도 시내버스 세대 추돌 사고로 11명이 다친 바 있어 버스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차량 정기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 버스 안전점검이 한층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 강화 및 비상시 즉각 대응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앞좌석 이용 자제 등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 내 안전속도 준수 단속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최근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회에 대해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 전 대표는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고 직격했습니다. 5월 20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발언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조용히 지내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공당의 후보가 다른 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발언은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는 무관하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준석 후보는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정책으로 싸워야 할 시기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대신 정치적 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월에도 한 전 대표를 향해 세대교체를 말할 나이가 아니다라며 한국 나이로 53세인 한 전 대표는 이제 원숙기를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뿐 아니라 세대 이미지 전략에서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은 이준석 후보의 연이은 발언에 대한 공개적인 반격으로 해석되며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 간의 설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대수술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의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안재욱 씨는 휴가차 미국을 찾았다가 첫날부터 속이 답답해 방에 들어가 쉬려 했는데 그만 쓰러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로 5시간 넘는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존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뒤 그는 눈을 감고 싶었다며 충격을 고백했으며 수술비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이라는 청구서를 받고 다시 심장이 멎는 듯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수술 후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라 보험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컸습니다. 안 씨는 병원비 조율에만 2년이 걸렸고 의료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종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였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안재욱 씨는 뇌출혈 회복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며 가족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더욱 건강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안재욱 씨가 완전 회복 후 차기 작품을 검토 중이며 팬들과 시청자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과 가족들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체력 관리와 정기검진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예정됐던 팬미팅은 아쉽게 연기됐으며 주최 측은 조만간 일정 제공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회복 기원 메시지가 쇄도했고
동료 연예인들의 응원글도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안재욱 씨는 정말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현장에 돌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회복 후 어떤 연기 변신을 선보일지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그는 12년 전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인 어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같은 날 어 씨의 동생 B 씨를 찾아가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들 형제가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오랜 갈등 끝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9일 오전 9시 30분경 차철남은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찔렀고 약 4시간 뒤에는 인근 체육공원에서 70대 남성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나에 대해 험담을 했다.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당 피해자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철남은 중국 국적의 50대 동포로 2012년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으로 생활해왔으며 피해자들과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전에 둔기와 흉기를 준비했고 일부 범행은 계획적인 정황이 뚜렷한 만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상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일주일 새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홍콩 역시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입원 환자도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2명으로 보고됐고 확진자 가운데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콕에서는 특히 확진자가 집중되었으며 당국은 이번 확산이 지난 4월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 기간 대규모 이동과 물축제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11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더 큰 폭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콕시는 현재 병상 확보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신속한 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도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에 달했고 확진 비율은 13%를 넘어서며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 본토 역시 확진자 수와 양성률이 상승하는 등 중화권 전반에서 재확산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재확산이 새로운 변이 때문이 아니라 백신 접종률 저하와 대면 활동 증가, 이동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동료와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아직 국내에서 유의미한 확산 징후는 없다고 밝혔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꾸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구 시민 14,485명이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청구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 요건인 전체 시민 150분의 1을 훌쩍 넘긴 인원으로 지난 4월 28일 청구서가 대구시의회를 통해 정식 수리됐습니다. 조례안을 마련한 뒤 30일 이내에 의안으로 발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며 시의회는 법제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전후로 폐지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5월 제정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인물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올해 초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반발과 기념사업 지속을 옹호하는 보수층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뒤섞이며 지역사회가 크게 양분된 모습입니다. 주민조례 청구 제도는 18세 이상 시민 15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의장이 청구 후 3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려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대 1년 이내 처리돼야 합니다.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박 전 대통령 동상 관련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상 건립 당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가 공론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은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은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며 조례 유지를 주장합니다. 앞으로 대구시의회가 언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심의 일정을 잡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안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상징하는 사례로 기록될 뿐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기념사업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5월 20일 뉴스안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